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장성광업소가 다음 달에 폐광하기로 확정되면서 지역의 경기 침체가 걱정입니다. 여기에 비축탄 기지는 그대로 남겨둬 태백 철암 지역은 분진 피해마저 우려하고 있는데요. 석탄공사 사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임대와 사택 관리 문제도 불분명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생산된 석탄을 보관 중인 태백시 철암 비축 무연탄 기지. 석탄 출하를 위해 중장비와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자 먼지가 날리는데 매일 오전마다 이런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곳 기지에서 보관 중인 비축탄은 정부와 강원도 소유 50만 톤으로 석탄공사가 문을 닫더라도 몇 년 동안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 시점이 다음 달 말로 확정되면서 광업소 주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걱정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철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비축탄 기지에 피해까지 입고 있어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달 말부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암 지역 주민들은 비축탄 기금 예산의 10%를 지역 주민 건강 관리와 경제 회생 사업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 용역에도 철암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광해에서 5년간 출하를 하겠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비축금의 몇 10%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암 지역에서만 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석탄공사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폐광 후에는 임대와 관리 등 주거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6월달 되면 어떻게 되실래나 싶은 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살게끔 좀 협조를 좀 해주세요. 태백시는 올해 9월까지 조기 폐광 경제 진흥 사업 관련 용역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폐광하는 장성광업소의 갱구에 물을 채워 침수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는 태백 현안대책위 차원에서 반대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분양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청약 넣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0년 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박재영 씨. 지난해 춘천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 포기했습니다.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라 84제곱미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각종 옵션까지 더하니 분양가가 6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던 겁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6억 정도의 대출을 갖고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6억을 대출을 30대를 시작하면은 이제 평생 이걸 갚아도 이제 못 갚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 기준으로 2014년 4월 강원도 아파트 분양가는 6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던 분양가는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 지난달엔 1,477만 원이 됐습니다. 10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014년 2억 1,59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5억 20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강원도 분양가가 제주도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습니다. 최근 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에서 땅값보다 건축비 비율이 높은 강원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가격 대비 건물 가격이 포션이 더 큰데 그 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로서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더 오른 걸로 효과가 보여지는 겁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분양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엔 영동고속도로의 횡성휴게소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유천동의 한 도로. 빨간 핏자국이 도로 위에 10m 이상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6분쯤 이 도로에서 뺑소니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강릉에 사는 24살 이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 대비해 가해 차량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객관적인 증거를 담당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선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 중이라서. 어제 저녁 7시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기름을 넣던 승용차와 승합차 등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분쯤엔 삼척시 원더급의 한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나 공장 시설 일부를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펌프차 등 20여 대와 진화 인력 50여 명이 출동한 끝에 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1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강릉시 연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양쪽 팔에 1도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신규 확대 지정되는 보호지역에 대해 보존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동강유역의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기존 79.2제곱킬로미터에서 80.4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철원 이길리 일원의 1.4제곱킬로미터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보호지역의 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초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생태경관과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증진 방안, 그리고 훼손지 복원과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깁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강원 공공구매 매칭데이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공공구매 매칭데이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공공기관의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적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 개발공사 등 모두 13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공공기관과 매칭된 기업은 품목에 맞는 구매 담당 직원과 1대1 상담 시간이 주어집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오늘 춘천홈에서 울산 HDFC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리그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13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후반에 공격수 야구가 선제골을 넣은 뒤 울산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오는 26일 4시 반에 대구에서 대구FC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강원FC의 최대 메인 스폰서인 강원랜드가 이번 시즌에도 최대 40억 원을 후원합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강원FC의 메인 스폰서십 광고로 모두 25억 원을 지원하고 팀 성적에 따라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민 프로축구단의 광고 후원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강원FC 후원금 규모는 매년 40억 원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메인 스폰서 광고액이 기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구단의 정규리그 운영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릉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최근 석 달 평균 90.2%를 보이며 이른바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석 달 평균 전세가율은 시 단위 가운데 강릉만 결과가 나왔고 최근 1년 평균으로 보면 원주가 92.3%, 강릉은 85.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77.7, 동해 75.4, 속초는 66%였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게 깡통 전세로 분류됩니다. 화천군이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화천군은 폭발물이나 독극물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또 투망이나 작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몰수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수면 인기 어종인 쏘가리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포획이 금지됩니다. 제10회 개촌 클래식 축제가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평창군 박림면 개촌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평창군과 개촌 클래식위원회, 현대차 종몽구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는 지역 학생들이 선보이는 개촌별비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이진상, 그리고 조성진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